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기 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2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전기 치료기기 챕터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전류 자극기 및 정전압 자극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치료실에서 우리가 쓰는 전류 자극기가 어떤 것은 정전류 자극기의 원리를 가지고 사용되고, 또 어떤 것은 정전압 원리를 가지고 적용되는 그러한 자극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전류기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대해서 변화되는 저항에 대해서 어쨌든 전류가 계속 일정한 수치의 값으로 유지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극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전압 자극기는 변화되는 저항에 대해서 전압값이 계속 일정하게 특정한 값에 유지되게끔 그렇게 고안된 그런 자극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또 조직마다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함량이 또 틀리고, 그런 어떤 조직마다 밀도도 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위별로, 조직별로, 위치별로 저항값이 다 틀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이제 흘려 보내주게 되면 그런 저항의 어떤 상이함에 따라서 그 자극의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극의 효과가 부위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항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전류 자극기의 원리를 갖고 있는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정전압 자극기의 원리를 갖고 있는 자극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전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메 공식에서 이미 배웠지만 I는 R분의 V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I 값이 늘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항이 계속 변화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변화되는 건 저항값이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압도 올려야 되고, 저항이 내려가면 전압도 내려야 이 값이 계속 항상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일정한 값으로. 자, 그래서 정전류 자극기의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전압 자극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메 공식, 거기서 파생된 공식, 전압 공식을 보면 V는 IR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변화되는 저항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식에서는 분모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V 값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려면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저항은 낮아져야 되고,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값은 올라가야 되는 반비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야만 전압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전류기는 변화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을 비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고, 정전압 자극기는 변화되는 저항값에 대해서 전류를 반비례 조정해야 되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정전압 또는 정전류 자극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표가 79페이지에 나와 있죠. 뭐 박스 처리로도 돼 있고 표 처리로도 돼 있는데, 자, 일단 정전류기에서 저항이 감소됐을 때 각각의 전류값, 전압값, 전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나와 있는 것은 정전류기니까 전류값은 뭐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압은 그러면 정전류 자극기에서는 전류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압은 감소돼야 되고 전력은 감소돼야 된다. 자, 정전압 자극기에서는 아까는 정전류 자극기였고 이번에는 정전압 자극기에서는 자, 저항 변화에 따라서 전류를 반비례 조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고정된 값이 뭐예요? 아까는 전류였는데 지금은 정전압기니까 고정된 값이 전압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변화되는 저항에 따라서 저항이 지금 일단 여기 변수가 뭐예요? 저항 변화가 감소됐을 때 자, 저항이 감소됐을 때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돼야 되고 전력은 마찬가지로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항이 증가됐을 때 정전류 자극기에서는 자, 뭐가 고정값입니까? 정전류니까 전류는 손댈 수가 없죠. 손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항이 증가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증가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력도 증가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 자, 정전압기에서는 여기서는 정전압이니까 고정값은 전압이죠. 전압은 고정되어 있는데 저항이 만약에 증가됐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돼야 되고 반비례 조정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전력은 P는 VI니까 전력은 자, 전류가 감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고정값이고 V는 고정값이고 이것이 감소되니까 전체적인 P값도 감소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좀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일단은 정전류기 지금 이 표를 수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보기 쉽게 수식으로 예를 들어서 쓴 거예요, 제가. 자, 정전류기에서 만약에 저항이 감소됐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저항이 감소됐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자, I는 R분의 V잖아요. 이제 전류 값이 변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전류가 주인인 거잖아요. 주인공. 그러니까 I는 R분의 V 공식을 일단 써놓고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I가 10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I 영어로 약자 써놨죠. 여러분 헛갈릴까봐 이 10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는 분모는 R이라고 제가 저항값이라 써놨고 분자는 전압값이라고 제가 이렇게 작은 R의 첨자로 써놨죠. 자, 그리고 헛갈리지 마시고 자, 예를 들자면 I 값이 10이 나오려면 저항이 10일 때 전압은 몇이야 돼요? 100이어야 되겠죠? 이게 I 값이 10이 나오려면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정전류기에서 저항이 떨어졌을 때, 감소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항이 이거잖아요. 분모에서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항상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자, 이 10에서 5로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제가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놨죠. 10에서 5로 떨어졌어요. 정전류 자극기에서. 자, 그러면 저항이 떨어졌으면 이게 10이 정전류기니까 전류값은 이 앞에 이 전류값은 변화되면 돼요, 안 돼요? 정전류니까 고정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류값은. 그러니까 10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변화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전류값이 5로 떨어졌어요. 두 배가 절반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10이 나오려면 자, 분모가 5로 떨어졌을 때 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전류 치료기에서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을 비례 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비례니까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져야 돼요. 비례니까. 자, 그런데 떨어지는 거 비례 조정이니까 떨어져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얘가 10이 변화되면 안 되잖아. 이 10 값은 변화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5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야 10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정전류 자극기에서는 저항이 감소됐을 때 전압을 비례해서 저항값의 감소에 똑같이 비례해서 조정해야 된다.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정전류기에서 이번에는 저항이 오히려 올라갔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전류값이 10A예요. 10A. 자, 그러면 10인데 10이 나오려면 저항이 10일 때 분모, 즉 전압은 몇이어야 돼요? 10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저항이 증가되었을 시를 예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항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2배로 증가됐다라고 합시다. 여기 밑에다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R이. 자, 올라갔으면 정전류 치료기에서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분자, 즉 전압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례 조정. 자, 얘가 올라가면 분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례 조정이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이 10 전류값은 변화되면 돼야 안 돼요? 정전류기니까. 변화되면 안 되겠죠. 그대로 10이어야 되는데 얘가 올라갔어. 20으로.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200으로 올라가야 1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저항이 증가될 때, 즉 변화되는 저항에 대해서 전압도 분자 전압도 비례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류 자극기의 원리를 지금 나타내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전압 자극기에서는 정전압 자극기는 일단 V는 IR. 자, V 즉 전압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인 공식을 이제 써놓는 거죠. V는 IR 써놓고 자, 정전압 자극기에서 저항이 일단 감소됐을 때를 한번 봅시다. 자, 100V 여기 V 써놨죠. 100V는 자 전류 10 곱하기 저항 10이에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100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저항을 감소시켜 본다는 거죠. 자, 절반으로 떨어뜨려 봅시다. 5로. 자, 그러면 정전압 치료기에서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비례 조정한다고 했죠. 반비례. 왜? 이 값이 앞에 이 V값 100이 변화되면 돼요,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되니까 정전압기잖아요. 변화되면 안 되니까 이 100의 값이 변화되지. 자, 저항은 5로 떨어졌어. 근데 100은 변화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의 전류값 10이 어떻게 해야 돼요? 50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항값은 떨어졌는데 전류값 I는 오히려 올라갔죠. 자, 그래서 반비례했죠. 반비례. 자, 그래서 반비례 조정이 된다. 즉 전류는 반비례 조정된다. 변화하는 저항에 대해서 전류는 반비례 조정한다. 그 말이 맞죠. 정전압기에서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저항이 증가됐을 때를 볼까요? 정전압기에서. 자, 전압이 100V면은 전류가 10, 저항이 10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저항이 증가됐어요. 2배로. 10이 20으로 됐다고 칩시다. 자, 저항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전압값은 100에서 변화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항이 20으로 올라갔는데 이 앞에 V값은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전류값은 떨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5로 떨어져야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5, 20이니까. 자, 그래서 전류값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저항값이 올라가는데 전류값은 떨어졌으니까 반비례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충족시키는 거죠. 정전압 치료기에서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대해서 자, 저항값이 올라갔죠. 전류를 반비례, 즉 거꾸로 전류는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100이 나오려면 얘가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전압기에서 저항이 증가됐을 때 자, 이렇게 전류를 반비례 조정해 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이 있었죠. 전력. P는 VI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전력값은 전력량하고 틀려요. 이건 전력입니다. 전력량은 P에다가 T를 시간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VIT. 자, 지금은 전력이에요. 자, 전력은 P는 VI니까 일단 얘도 이제 주인공이니까 전력을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P는 VI. 자, 그러면 자, 이 앞에서 다뤘던 자, 수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용해서 전력을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정전류기에서 저항이 감소될 때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표 있었잖아요. 여기. 자, 이것과 이것을 지금 해석하자는 거죠. 자, 다시 가서 정전류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앞에서. 자, 우리가 이 앞에서 정전류기에서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을 비례 조정한다라고 얘기했고, 정전압기는 변화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를 반비례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 다시 상기하세요. 아, 여기도 써놨네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전압 치료기는 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전력을 지금 이번에는 보는 거잖아요. 자, 일단 저항이 감소됐을 때, 자, 일단 정전류기에서 이거는 이제 I 값이잖아요. I 10A는 저항 10분의 전압을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이 나오잖아요. 자, 저항이 감소됐을 때, 자, 10에서 5로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비례 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니까 얘도 떨어져야 10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어떻게 이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면 돼요? 아까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 보면 10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전류기에서는 자, P는 VI인데 여기서 I 값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정전류니까 I 값은 건들 수 없잖아요. 근데 V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떨어졌잖아. 자, 그러면 얘는 고정값인데 얘는 떨어졌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P는 어떻게 돼요? P도 감소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해석을 써놓은 데를 봐보세요. 자, 정전류 치료기이기 때문에 I 값은 건들 수가 없어요. 고정값이니까. 자, 그런데 저항값이 감소될 경우 전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이 감소될 때 전압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전압도 떨어지니까 즉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는 고정값인데 얘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P값은 감소되게 된다. 자, 거꾸로 저항이 증가됐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고정값이잖아요. I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항이 증가될 때 여기 봐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분자인 전압도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정값이라 건들 수가 없는데 얘가 증가됐어. 그러면 P값이 어떻게 돼요? 자,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지금. 얘도 증가되죠. 얘는 고정값인데 건들 수 없고 얘는 증가되면 얘가 증가되잖아. 자, 이번에 정전압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저항이 감소됐을 때 주인공은 P값 전력이니까 일단 공식을 써놓고 자, 이 정전압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변화되는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를 반비례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저항이 감소됐을 때 10에서 5로 감소됐잖아요. 자, 그러면 정전압기에서는 이게 같은 100 값으로 나오려면 전압이 그러면 얘가 감소돼서 10에서 5로 감소될 때 앞에 전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류 값은 반비례해야 되니까 반비례해서 100이 나오려면 얘가 50으로 돼야겠죠? 자, 전류 값이 증가됐잖아요. 반비례로. 자, 저항값이 떨어질 때 전류값이 올라가야 이 수치가 앞에 100이 안 변하잖아요. 전압값이.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 P 공식으로 와봅시다. P는 VI인데 자, 정전압기에서 V는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고정값이니까. 손댈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저항이 감소됐을 때 I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I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반비례해서. 그러면 얘는 고정값인데 얘가 올라가. 그러면 P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 올라가죠. P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값은 P값은 증가된다. 자, 또 반대로 정전압기에서 저항이 증가할 때 자, 저항이 증가될 때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반비례 조정이니까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전력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자, 정전압기에서 V값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건들 수가 없는데 얘가 떨어졌어. I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P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전류 자극기와 정전압 자극기에서 각각 이게 전력이라든지 또는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저항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그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잘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풀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치료기기에는 이렇게 전도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 뭐 그냥 동축 케이블이라 해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동축 케이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즉 전선이 아닌 동축 케이블 형태를 쓰는 치료 장비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물리치료 분야에서 극초단파와 초음파. 자, 이게 이제 뭐 많이는 아닌데 딱 한 번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극초단파와 초음파는 전선, 그냥 일반적인 전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축 케이블 형태를 이용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물리치료 분야에서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극 형태가 있는데요. 탄소 실리콘 전극이 국가고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특성이 뭐냐면 일단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탄소 실리콘 전극은 전기 전도성이 좋고, 그다음에 유연하고 잘 휘어집니다. 느낌이 편안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자극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고, NMES 즉 신경근 전기 자극 치료, 그다음에 텐스 경피신경 전기 자극 약자입니다. 즉 신경근 전기 자극 치료라든지 경피신경 전기 자극 치료 시 주로 많이 이용되는 전극 형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플라스틱 형태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 또는 뭐 고무판, 고무 패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안에 전선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었죠, 수업을 때. 자, 그 다음에 습식 패드 전극이 있고 금속형의 전극이 있는데 차갑고 딱딱하고 변형이 쉽지 않아서 잘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자가 접착, 이거는 껌 고무죠. 접착식 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무를 이용한 건데 이게 접착식 고무 전극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개인용 뭐로 많이 요즘 쓰고 있는 전극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붙이고 뗄 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물을 뿌려서 이 접착 성분이 잘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펜형 또는 어떤 이렇게 포인터 형태의 어떤 전극이 있는데 딱 그 부분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통증 사이트, 페인 사이트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볼펜 형태의 전극을 우리는 탐침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프로브 일렉트로드 또는 포인터 일렉트로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 타겟 치료, 그 다음에 이렇게 심층 치료를 할 때 주로 쓰는 그런 장비다. 자, 흡인 전극은 석션 일렉트로드 또는 바큐um 일렉트로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흡착형으로 붙어 있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붙어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항 효과도 일어나는 거죠. 부항, 음압의 효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음압 효과를 이용해서 부항 작용의 어떤 이펙트를 같이 이렇게 하고 접착이 용이하게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쓸 때 흡인 전극을 쓰는데 좀 크긴 큰데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을 생각해서 일회용 전극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의 크기별로 전류 밀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라고 한다면 전극이 큰 전극에서 더 전류 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전극 밑에서 큰 전극과 작은 전극 보면은 큰 전극 밑에서는 전기력 선 속의 밀도가 더 듬성듬성하죠. 근데 작은 전극 밑에서는 전기력 선 속의 간극이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류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류 밀도가 높아지면 전류 세기가 세지는 그런 효과하고 또 동일한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전극의 크기만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진폭은 손대지 않고 전극의 크기만으로도 우리가 치료 효과를, 즉 전류 세기를 변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전극이 작을수록 전류 밀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증대. 거꾸로 전극이 커지면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즉 치료 효과 감소, 전류 밀도가 낮아져서. 자, 세 번째는 전극이 커질수록 전극 밑에 피부 저항도는 낮아진다. 전극이 커질수록 저항도는 낮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자, 전극이 커질수록 심부 조직 효과는 높아진다. 그래서 깊은 조직을 치료할 때는 또 오히려 전극을 크게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게 되면 A번 그림보다 B번 그림이 전극이 더 크죠. 그래서 B번 그림이 더 큰 전극을 사용하는 B번 그림에서 깊이 효과가 더 있죠.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전기력 선속이.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극 간 거리가 가까울 때는 표면부 조직 치료가 이게 이제 이건 거리네요. 거리. 자, 거리를 가깝게 하게 되면 이게 전기력 선속이 체표면 가까이에서 이게 더 촘촘하게 형성돼요. 그 다음에 전극 거리가 멀게 되면 이렇게 사이가 멀잖아요. B번. 그렇게 되면 이 전기력 선속의 밀도가 좋은 부분이 깊은 곳에서 형성돼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 깊은 곳 치료가 용이하고 좀 가깝게 붙이게 되면 얕은 곳 치료가 용이하다. 또 그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피부에 전극을 사용할 때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24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